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3-7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치료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쭉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은 대화와 공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나, 본질적 정체성,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회복하고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증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다. 보편적 것이라는 것, 인식.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 이건 나만의 생각이지 상대방 그렇게 생각 안 해. 요거를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리고 덮지 말고 광고해라 하는 겁니다. 7번째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것, 필요하면 더 잘 준비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8번째, 합리적 사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통 보면은 심리 질병이 다 이렇게 불합리적 사고, 왜곡된 생각, 또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만드는 훈련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 사고를 하라니까 또 부정적인 면에서 합리적 사고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지지, 응원, 격려, 할 수 있다는 것, 괜찮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 사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번째 내용인데요.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죠. 편지 쓰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이분 이야기 편지 소개하죠. 영영에게 비가 내린다. 남들이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살아갈 때 너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생각하고 더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거창한 욕심은 일종의 꿈일 수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하지만 넌 지쳐 있어. 너의 욕심들과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 던져라. 너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는 너무 힘겹게 살아왔잖니.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예쁘게 봐줄까, 믿게 봐줄까, 잘났다고 봐줄까, 못났다고 봐줄까. 어쩜 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젠 너도 스스로 인생을 살 때가 왔다. 그래, 지난 시절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넌 그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연극은 모두 끝났다. 관객은 모두 돌아갔다. 너도 어서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을 지워야지. 하지만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너는 서투른 어릿광대는 그만두고 너의 꾸밈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굳게 믿는다. 꼭 그렇게 될 거야. 안녕. 자기 자신의 내면을 편지로 잘 표현을 했어요. 상담을 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 편지 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분이 이 편지를 써서 이분도 공황장애를 겪고 그랬던 분인데 편지를 통해서 처음에 이걸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편지를 써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나중에 큰 치유에 도움이 됐습니다.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쓰면서 자기 위로도 하고 자기 격려도 하고 자기 지지도 하고
앞만 보고 창에서 달려가면서 한 번도 자기를 지지하거나 응원해보거나 위로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냥 윽박지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막 마음에 맺혀서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에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픈 마음이 가지신 분들은 편지 쓰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든 대목이 나오면 참 고생 많이 했어. 넌 정말 힘들게 애를 많이 썼어. 고마워. 이런 문구도 넣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큰 도움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째 이야기인데요. 10번째는 부족한 것 때문이라면 배우고 발전시켜라. 자, 첫 대면, 첫 강좌, 시험, 면접, 보고 등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지요. 이런 경우라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책들도 많으니까요. 책도 갖다 놓고 읽고 강좌, 말하는 법, 인간관계법, 대화법 등 얼마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어도 자기를 준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스마트폰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보다 더 나아가서 챗GPT, 인공지능, 이것들과 관계를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챗GPT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은 사람과 다르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감성이 없습니다. 감성.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황,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사정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를 모릅니다. 그냥 지식적 측면에서, 이성적 측면에서 해, 말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감정,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기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방 안에서만 그냥 계속 묻고 정보에 대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딱 설 때 뭔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뭐 어떻게 기계 같으면 챗GPT 같으면은 내가 물으면 나 이렇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해봐 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과의 관계 앞에 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사귀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증상에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에 신경을 써라. 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모두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 증상들도 동일합니다. 자꾸 그 증상에 몰두하면 없던 증상도 나타나지만 다른 일에 몰두하면 나타나도 잘 모르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증상들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나타나고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내가 어떤 다른 일들을 막 행동 계획을 짜가지고 그 행동에 막 몰두하면은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도록 창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서쪽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자꾸 그 증상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그 증상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을 만들어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쪽의 생각은 자꾸 줄어들어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11가지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